실제 이런 상가가 있다가 쳐볼게요. 내 상가를 부동산에 임대 의뢰한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이 우리 사무실 와서 이제 의뢰하는 거예요. 지금 많은데 나머지는 우리 중개사분 해보시고 저는 202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. 꼭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 교재에 올라 보시겠지만 제 교재의 특징은 제가 이제 PDF로 드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. 제가 노란색으로 블랭크나요. 답이 안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으셔야 돼요. 중간중간에 노란색 쳐 있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 블랭크는 우리 중개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. 번거로도. 그래. 왜냐하면 설명 들을 때는 알겠지만 막상 혼자 하면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블랭크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200으로 하나 해볼 테니 나머지 해보세요. 자, 일단 200으로 분양가가 3억 6,517만 원이라고 할 때 내 분양가의 50%로 임대를 맞춰달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3억 6,500에 첫 번째가 분양가 50% 나누기 2겠죠. 그럼 1억 8,200, 58만 5천원이 나옵니다. 그 보증금을 제가 2천 임의로 바꿨어요. 우리 중개사분들이 뭐 3천, 5천 바꿔 상관없어요. 저는 2천을 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임대가에서 보증금 빼니까 1억 6,200이 나오죠. 1억 6,200, 58만 5천원 곱하기 얘는 지금 뭐예요? 보증금이죠. 보증금. 얘를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. 지금 금리가 2.25니까 아까처럼 10.16 나오죠. 나누기 달하면 한 달에 137만 원 나와요. 이게 사실 많이 올랐죠. 금리가 이게 0.5일 때는 이게 거의 70만 원대였는데 지금 2.25다 보니까 거의 이제 130만 원 올라온 거예요. 사실은. 금리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어쨌든 201호 같은 경우 일단은 분양가에서 50%니까 나누기 2하고 보증금 내가 이미 정하셔서 빼주고 거기다가 지금 금리 있죠. 금리 2.25 곱하기 4.5 해가지고 그걸 곱하고 그 연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중개사분들이 반드시 채우셔서 해보세요.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이번에 마찬가지로 금리를 1.75로 한번 해볼게요. 1.75 하면 좀 금액이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지는데 잠시만요. 다른 1.75보다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요약하자면 아까 제가 환산보증금 말씀드렸죠. 환산보증금. 그러니까 실무에서 왜 이걸 집어넣냐면 실무에서 우리가 신규 상가 분양하는 데 가서 뭐 팀장이나 뭐 본부장이 상담 받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201호인데 임대가 50%면 똑같이 나눴죠. 보증금 똑같죠. 근데 여기는 160이 나왔잖아요. 이게 뭐냐면 얘들은 지금 이 금액을 아까 환산보증금 할 때 보증금 플러스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100 했잖아요. 반대로 여기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. 얘들이 환산보증금 개념 나눠서 100을 나눈 거예요. 그러면 금액이 말 그대로 1억 6,258만 5천원이니까 나누니까 162만 5천 나오죠. 실무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. 이렇게 실무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실무에서 분양가 50% 임대 맞춰줄게 하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37만 원보다 금액이 세지죠. 한 30만 원 더 받아준다는 소리잖아요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실무에서 말하는 이 50% 개념은 얘네들은 정확하게 우리처럼 기준금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환산보증 개념 해가지고 그냥 나누기 100 해버린다. 얘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. 그 개념을 이렇게도 한다는 거 우리 중개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린 부분이고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. 어쨌든 실무에서 가보면 분양상가 가면 본부장급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.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갭 차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겠죠. 그러니까 그 수익률에 혹해서 우리도 수분양자들이 또 계약하게 되고 또 실패한 상가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계속 먹히는 경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겠죠. 손님들 오셔가지고 중개사님 새 상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상가 비어 있는데 옛날에 분양한 친구들이 수익률 5%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. 5% 임대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? 하고 많이 와요. 근데 실제로 5%에 되겠습니까? 거의 2%대 3%대
놓으면 임대 나갈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말하는 5%의 임대가 맞추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. 똑같이 201호가 3억 6,517만 원이면 5%니까 자, 분양가에서 어쨌든 보증금이 들어온 거는 이건 내 실제 투자금이 아니니까 보증금 빼주는 개념이에요. 그러면 3억 4,517만 원 곱하기 5% 하면 돼요. 그러면 1,722만 8,500원 나오죠. 이거는 어차피 1년치죠.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한 달은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43만 8천. 그러니까 201호 같은 경우 얘는 5%의 수익률 나오려고 하면 보증금 2천에 올차임이 143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상가는 대출 없이 5% 상가가 되는 개념이고, 우리 중개사님들 아셔야 할 게 뭐냐면, 제가 재테크 강의할 때 이제 투자자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, 수익률표를 작성할 때 항상 늘 장난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. 레버리지 이용해서 은행 대출 이용해서 지금 금리가 뭐 4%대 뭐 연말 되면 7%대 올라가겠지만 금리가 4%인데 수익률표에 금리를 3.2로 해놓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임대가가 2천에 140만 원인데 보증금 5천에 막 180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수익률상의 숫자 장난을 해가지고 수익률표를 올리는 개념이거든요. 그게 레버리지인데 그를 방지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든 상가를 따질 때 구분 상가든 단지 상가든 아니면 꼬마 빌딩이 똑같은 개념이에요. 빌딩이든 따질 때 대출 배제하고 대출 안 받는다는 대출 없이 수익률 기준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. 대출 없이 3%냐 4%냐 5%냐 이렇게 따지셔야 돼. 그래서 중개사님 설명할 때 수익률표를 이렇게 레버리지로 나중에 주겠지만 그 하기 전에 첫 프리픽 때는 대출 없는 상태에서 이 상가 3.5% 나와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. 레버리지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도 약간의 나중에 하자 브리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, 반대로 투자자들 설명할 때 그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현실성 안 맞는 수익률표가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 첫 번째 개념이 수익률 따질 때는 대출 없는 상태에서 몇 %인가 아셔야 돼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개사분들한테 우리 투자자분이나 뭐 임대인들이 와서 임대가 물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. 그냥 4% 원한다 4% 맞춰달라면 맞추면 되죠. 곱하기 4 하면 되겠죠. 간단한 계산법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딱딱 그냥 순간 계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, 요거를 가능하시면 엑셀로 그냥 시트를 만들어 놓으세요. 이렇게 딱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. 쉽게 말하면. 근데 사실 요즘 어플도 잘 나와 있어서 어플 잘 찾으시면 좋은 거 많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11조 뭐 12조 13, 14 쭉 해서 22조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, 이거는 우리 중개사님들께서 그냥 법정 아까 말씀대로 찾는데 어디죠? 법제처에서 상임법 치셔서 보면 딸랑 22개 조니까 요 조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.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